천수 후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하지. 한동석은 영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천수에게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주었습니다. 전처인 강소연이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한창 공부에만 매진해야 할 영주가 보호자도 없이 혼자 생활하게 되자 영주를 한국으로 귀국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천수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오천수는 한동석의 생각지도 않은 제안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유일은행 대출건도 해결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도움까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한동석이 오천수의 술잔에 소주를 따라주더니 세상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런 건 내가 가장 잘하고 또 나한테 가장 쉬운 일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주게. 한동석이 오천수의 딸인 영주를 귀국시키면서 오천수와 문미순 그리고 영주가 완전한 새 가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엄마가 또 집에 안 들어왔다고? 엄마한테 전화는 해봤어? 오천수는 술도가 작은 문제도 해결됐겠다. 딸인 영주한테만 문제가 안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소연이 또다시 외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내달라는 교육비는 부족함 없이 보내줬고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줬음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걸 생각하면 절대 이혼해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강소연이 해달라는 대로 이혼을 해준 이유는 딸인 영주 때문이었거든요. 그래도 강소연이 영주한테는 잘하니까. 애 뒷바라지는 부족함 없이 잘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이었는데 막상 이혼해주니까 영주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당연히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전화기를 꽉 움켜쥔 오천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그 숨을 온몸의 분노와 함께 내뱉으며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결국 영주와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강소연에게 전화를 거는 오천수인데요. 당신 지금 어디야? 영주 혼자 집에 놔두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억눌려 있던 오천수의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들통났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뻔뻔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날이 선 목소리로 되받아쳤죠. 내가 저번에 말했지. 우리 이혼한 사이니까 더 이상 선 넘지 말라고. 앞으로 전화해서 이딴 소리나 할 거면 전화하지 마. 그 말에 오천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무지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여자였죠. 일방적으로 끊겨버린 전화기를 붙잡고 입술을 꽉 깨무는 오천수인데요. 희미하게 들리는 고함 소리를 듣고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오천수를 쳐다본 문미수는 오천수가 전처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온화한 성격인 오천수가 언성을 높이는 경우는 전처랑 통화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예 없었거든요. 수심에 잠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오천수를 보고 문미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수야, 무슨 일 있어?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천수의 감정을 더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틋한 정이 담겨 있었죠. 그 말에 오천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하는데요. 애엄마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야. 영주가 한창 공부에만 신경 써야 할 시기인데 걱정이네. 그러자 문미순이 카운터 책상 아래에 있는 강소연의 선글라스를 오천수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한테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너한테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거 너 전처가 두고 간 물건이야. 그러자 오천수가 선글라스를 집어들며 말하길. 그 여자 이제 한국에 안 올 거야. 그냥 버리지 뭐. 순간 문미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소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데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우연찮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도 한국에 돈 때문에 들어온 것 같았어. 너랑 이혼하려는 것도 재산 분할 목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 목 챙겨서 나갈 거라고 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순간 오천수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영주 교육비는 부족함 없이 매달 보내주는데
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을 안 해주니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미치겠네 정말.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오천수의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오천수. 놀랍게도 강소연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죠. 나보러 전화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무슨 일이야? 그 말에 강소연이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 좀 보내줘. 영주 학원비 낼 돈이 부족해. 순간 멈칫한 오천수가 미간을 확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내가 보내줬잖아. 이때부터 뭔가 수상함을 감지하는 오천수인데요. 오천수의 냉소 섞인 추궁을 받자 강소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받아쳤습니다. 한국은 물가도 안 올라. 그동안 진작에 학원비가 올랐는데 내가 보태서 메꾼 거야. 이제 영주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롭게 보강 시작한 과목도 있고 더 이상 나 혼자서는 무리야. 결국 오천수는 딸 영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껴뒀던 주식을 처분하기로 합니다. 무조건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괜히 이런 일로 영주가 풀이 죽을까봐 걱정이 됐던 것이죠. 형제들은 저마다 보증금까지 빼서 마광숙을 도와주는 바람에 당연히 이들한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매도 버튼을 누른 오천수가 강소연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보낼 테니까 앞으로 영주한테 신경 좀 잘 써줘. 한창 예민할 나이잖아. 나는 여기서 전화로밖에 영주랑 소통을 못하니까 당신이 집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고. 부탁할게. 강소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지만 지금 미국에서 영주를 케어할 사람은 엄마인 강소연이 유일했기 때문에 오천수는 최대한 강소연을 자극하지 않고 또다시 돈을 송금해 주는데요. 돈을 보냈다는 얘기에 강소연이 못 이기는 척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전화 끊어. 영주 학원 데려다 줘야 해. 하지만 사건은 오천수가 강소연에게 돈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영주야,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학원비를 못 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분명히 송금했어. 그러자 영주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저번 달 학원비도 못 냈어. 학원에 이번 달에 다 내겠다고 말해놨는데 나 이제 어떡해. 순간 오천수는 그동안 영주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혼자 소가리를 해왔다는 생각에 분노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주야, 학원 계좌번호 보내주면 아빠가 바로 송금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영주와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강소연에게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당연히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어요. 죄 없는 전화기만 침대에 내팽개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오천수.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강소연과 이후로 연락이 닿은 건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소연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는 오천수에게 미친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당신 혹시 여윳돈 좀 가진 거 있어? 순간 오천수의 눈썹이 번쩍 치켜 올라갔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화산처럼 들끓기 시작했죠. 전화기가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강소연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오천수. 야 강소연, 너 진짜 제정신이야? 얼마 전에 내가 보내준 돈으로 영주 학원비 안 냈어? 왜 영주가 학원비를 못 냈다고 울게 만드냐고. 들어보니까 저번 달 학원비도 못 냈다던데. 내가 보내준 돈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당장 말하지 못해. 오천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엄마로서의 존중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강소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고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 지금 경찰서야.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좀 필요했어. 순간 오천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경찰서에 있는 건데? 도를 지나치는 강소연의 돌발 행동에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는 오천수인데요. 당신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여기서 나가려면 보석금이 필요해.
돈 해줄 거야 말 거야? 내가 풀려나야 영주도 케어할 수 있잖아. 잠시 말문이 막힌 오천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나 더 이상 너 못 믿겠어. 왜 경찰서에 갇힌 건지 솔직히 말해주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러자 강소연이 드디어 전 남편 오천수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만나던 사람이 투자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해보라고 해서 투자를 좀 했었어. 나도 영주랑 더 잘 살아보고 싶었다고. 오천수는 침묵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충 예상은 했지만 막상 입으로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생활비로 쓰려고 사채를 조금 썼어.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계속 불어나니까 나도 밤낮으로 알바해서 메꿔왔다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외박했던 거야. 그 말에 오천수가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지금 그 말은 내가 보내준 학원비로 투자를 해서 홀랑 날려먹었다는 거야? 너 진짜 미쳤어? 그 사람이랑은 헤어졌어. 이번 한 번만 꺼내주면 내가 영주 뒷바라지 제대로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 오천수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에 미쳐서 이혼을 요구한 것도 기가 막히는데 애 학원비 하라고 보내준 돈으로 투자를 했다 말아먹다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은 오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믿고 영주를 맡겨도 되는 걸까? 괜히 돈 문제로 영주한테 짜증을 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오천수인데요.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전화 내용을 우연찮게 들었는지 문틈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민 마광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천수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수도련님,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서 들어와 봤어요. 그 말에 오천수가 크게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영주 엄마가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애 학원비로 투자했다가 말아먹고 사채 썼다가 지금 빌린 돈을 못 갚아서 경찰서에 갇혀 있다네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이혼하자고 한 것도 재산 분할해서 사채빚 갚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덩달아 열이 받았는지 씩씩대며 한 소리 거드는데요. 보통이 아닌 여자인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도련님, 그냥 영주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여기 지내게 하는 게 어때요? 저는 엄마랑 방 같이 쓰면 되니까 제 방을 영주한테 쓰라고 주자고요. 그러자 오천수가 크게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형수님. 제가 여기에 얹혀 사는 것도 죄송한데 형수님 방 빼앗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 오천수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한사코 거절하는 오천수를 보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마광숙인데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밤새 영주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한 오천수는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딸인 영주를 귀국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지내던 곳에서 계속 지내는 게 교육의 연속성 면에서 당연히 좋지만 엄마인 강소연 없이 혼자 생활하게 될 영주를 생각하니 불안해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보석금을 내고 강소연을 꺼내주자니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영주가 들어왔을 때 문제는 당연히 집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란 돈은 모조리 끌어모아서 술도가와 강소연에게 올인했던 오천수이기에 당장 영주와 지낼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문미순에게 부탁하자니 영주가 친딸도 아닌데 괜히 민폐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차마 셋이서 같이 살자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동석으로부터 운명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마광숙으로부터 우연찮게 오천수 얘기를 전해 듣고 고민 없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는데요. 오천수를 회장실로 부른 한동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 대표한테 듣기로는 자네가 딸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란 오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 딸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아이 엄마가 조금 사고를 쳤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데려올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자 한동석이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오천수에게 깜짝 놀랄 제안을 하는데요. 딸이랑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게 고민인가 보구만. 내 명의로 빈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딸이랑 당분간 거기서 지내는 게 어때? 그렇게 평수가 크지는 않은데 둘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오천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뜻밖의 제안, 믿기 힘든 배려. 그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금세 뜨거워졌죠. 하지만 소심했던 오천수는 또다시 민폐가 될까봐 손사래를 치는데요. 아닙니다, 회장님. 유일은행건도 도와주셨는데 제가 집까지 도움받을 수는 없죠.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한동석이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천수 후배는 마 대표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고 또 내 군대 후배이기도 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도움도 못 준단 말이야? 나중에 혹시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는 천수 후배가 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내가 천수 후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니까.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석에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오천수. 그렇게 한동석이 영주의 비행기표까지 지원해준 덕분에 오천수는 곧바로 영주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영주와 통화를 마친 오천수가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문미순에게 말했어요. 내일 영주가 들어올 것 같아. 영주랑 지낼 곳이 걱정이었는데 LX 호텔 회장님께서 흔쾌히 오피스텔을 빌려주셨어. 술도가 일도 그렇고 참 고마우신 분이야. 늘 무언가를 짊어진 듯 무겁기만 했던 오천수의 얼굴은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말하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미순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오천수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데요. 천수야, 그런 게 고민이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하지. 그녀는 한 발짝 다가서며 오천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영주랑 같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어때? 이제 나한테 너는 가족인데 그럼 영주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잖아. 호텔 회장님 집에 얹혀 사는 것보다 우리 집에 사는 게 너 마음도 더 편할 거고. 안 그래? 단 1%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실 문미수는 처음에 이혼한 오천수의 고백을 받아줬을 때부터 이미 영주까지 품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문미순의 말에 순간 감동을 한 오천수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문미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 따뜻한 미소,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민 손. 그 모든 것이 오천수에겐 너무 크고 벅찬 위로였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놔두고 왜 강소연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인생이 꼬인 건지. 그 찰나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이 원망스럽게 느껴졌는데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살짝 눈물까지 흘릴 뻔한 오천수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문미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혼자 살다가 셋이서 살면 너가 많이 불편할 텐데. 그 말에 문미수는 잠시 웃음을 짓더니 따뜻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가 저번에 나한테 말했잖아. 나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너랑 나랑 영주, 이렇게 3명. 우리 집에서 한 가족으로 같이 살자. 함께 하자는 문미순의 말 한마디에 순간 오천수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와랑 문미순을 껴안은 오천수가 문미순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 미순아.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